근육경련, 흔히 쥐라고 부르죠.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근육경련은 신경계의 오작동 때문이에요.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신경신호가 불균형해지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경련이 잘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근육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쥐가 나서 깬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건 낮 동안의 근육 피로와 관련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피로가 쌓여 밤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특정 약물도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뇨제나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전해질 불균형이나 근육 손상을 통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약을 드시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임신 후기에는 체중 증가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경련이 자주 일어날 수 있죠. 임산부라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경련이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근육량 감소와 신경기능 저하가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경련 예방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경련의 위험이 높아져요. 탈수는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해 근육경련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경련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반복적인 근육경련은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경련은 신경계 이상을 나타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칼륨과 칼슘의 균형도 중요해요. 이들 전해질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생겨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근육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스트레칭, 그리고 영양 균형이 중요하죠. 근육경련이 자주 발생하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수분과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련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해당 부위를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녹색 채소, 곡류 등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등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이들 식품을 통해 근육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동 후나 더운 날씨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해요.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적절한 강도의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경련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자기 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근육을 풀어주면 밤에 편안한 수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분들은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체중 증가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약물에 따라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여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련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영양 섭취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근육경련은 대부분 양성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근육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수분,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경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경련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 밤에 갑자기 쥐가 나면 놀라곤 하죠. 왜 그런 걸까요? 근육 경련의 흔한 원인은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몸은 수분과 전해질로 근육과 신경을 조절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이 수축해 쥐가 나는 거죠.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쉽게 발생해요. 마그네슘은 근육세포 내 칼슘 균형을 잡아줍니다. 마그네슘이 모자라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 쥐가 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섭취가 중요해요. 운동이나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련이 잘 생겨요. 운동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 기능을 도와 경련을 예방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 세포 내액의 98%를 차지해요. 칼륨 농도가 벗어나면 경련이 생길 수 있죠. 하루에 2.5에서 3리터 물을 마시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요. 이게 경련 예방의 기본입니다. 운동 전후로 영양을 잘 챙기면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나 삶은 달걀, 바나나가 좋아요. 근육 경련 예방엔 전해질 균형이 중요해요. 칼륨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마그네슘은 운동 중 경련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운동 후에 챙기면 좋습니다. 칼륨은 신경 전달과 심장 건강에도 중요해요. 부족하거나 과다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하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점검해 보세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밤에 쥐가 나는 건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자기 전에 물과 전해질을 챙겨보세요. 운동 중 쥐도 같은 원리입니다. 운동 전후로 수분과 전해질을 관리하면 경련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하고 다른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경련이 심할 땐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세요. 경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전해질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운동 후에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나 견과류를 꾸준히 드세요. 경련 예방에 도움됩니다. 근육 경련이 계속된다면 수분과 전해질 섭취를 체크해보세요.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경련이 심하면 잠시 쉬며 다리를 높이 올려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경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근육 경련은 주로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발생하지만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반복 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육 경련은 대부분 수분과 전해질 문제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면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해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근육 피로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피로해진 근육은 신경과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혈액순환 장애도 주요 원인입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져 쥐가 나죠. 혈액순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 특히 다리꼬기나 오래 서 있기,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경련의 위험이 커져요. 운동 후 스트레칭은 근육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류를 촉진할 수 있어요. 수분 섭취는 혈액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경련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기능에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경련 위험이 커지니 충분히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고령자에게는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일부 약물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근육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나 고혈압 약물은 주의가 필요해요. 임신 중에는 혈액량 증가와 호르몬 변화로 혈액순환이 변동합니다. 임산부도 경련에 대비해야 해요.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걷기나 수영으로 전신 혈류를 촉진하세요. 결론적으로 근육 피로와 혈액순환 장애가 다리에 쥐가 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해요. 스트레칭, 수분 섭취, 마그네슘 보충은 근육 피로와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 후 충분한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에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경련이 생길 수 있으니 식단에 신경 써야 해요. 고령자, 임산부, 특정 약물 복용자는 경련 예방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면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해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근육 피로와 혈액순환 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답이에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 마그네슘 보충으로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 경련이 반복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련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근육 피로와 혈액순환 장애가 다리 경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을 도와드립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다리에 쥐가 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이 답입니다. 근육 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은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근육 피로와 혈액순환 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답입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 마그네슘 보충으로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원인은 말초 신경 손상입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근육으로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요. 나이가 들면 신경 전도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근육 반응이 느려지고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와 혈액량 증가로 신경과 근육이 민감해져 경련이 쉽게 일어납니다. 신경근 접합부 기능 저하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근육 조절이 어려워지죠.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와 신경 손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져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임신 중 체중 증가로 인한 신경 압박도 경련을 유발합니다. 하체 신경의 압박이 가해져요. 신경계 질환도 경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같은 질환은 신경 신호 전달에 장애를 주죠. 노화로 혈관 탄력성이 감소하면 혈류가 줄어들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완이 어려워져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신경 손상으로 감각 이상이 생기면 비정상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나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경련에 영향을 줍니다. 신경계 문제, 노화, 임신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련을 유발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련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동반 증상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스트레칭, 수분 섭취, 전해질 균형 유지가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음식을 섭취하세요.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충분한 물 섭취로 피로한 근육을 관리하세요. 임신 중에는 적절한 운동과 휴식,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추천합니다. 노화로 인한 경련 예방에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비타민 B 복합체도 도움이 돼요. 신경계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 상담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경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반복적이거나 동반 증상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리에 쥐, 왜 나는 걸까요?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이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칼륨 부족이 문제죠.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이유는 혈액순환 문제와 근육 피로입니다. 낮에 사용한 근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밤에 경련이 올 수 있어요. 운동 중 쥐는 과도한 근육 사용과 갑작스런 움직임이 원인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경련이 생기죠. 이뇨제, 고혈압약, 항우울제 같은 약물도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약 복용 후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신경근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 근육 연결을 방해해 경련을 일으키죠.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ARS,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은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위영양증은 근육의 크기와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니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근육 경련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해질 균형을 위해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바나나, 견과류, 우유가 좋습니다. 다리와 종아리 스트레칭은 경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자주 해주면 경련을 줄일 수 있어요. 마그네슘 보충제도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적절한 양을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난다면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필수입니다. 근육 피로를 줄이고 경련을 예방해요.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하고 다른 증상도 동반된다면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세요. 근육 경련은 대부분 일시적이지만 반복되면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쥐가 났을 때는 멈춰서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혈액순환을 도와 경련을 완화합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유용해요. 발가락에 쥐가 났을 땐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천천히 위로 당겨보세요. 통증이 금방 가라앉습니다. 쥐가 난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으로 근육을 이완시켜보세요. 근육 경련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우유, 치즈, 시금치 등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 긴장이 증가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경련이 약물과 관련이 있는지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육 경련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예방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밤에 갑자기 쥐가 나서 잠에서 깬 적 있으시죠?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신경계의 과민 반응 때문이에요. 운동 중 쥐는 조금 다릅니다. 근육 피로와 과사용이 주 원인이죠. 무리한 운동은 근육 경련을 부릅니다. 밤에 쥐가 나는 또 다른 이유로 자세를 들 수 있어요. 특정 자세로 근육이 압박받으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죠.
운동 중 쥐는 전해질 불균형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과 칼륨이 부족해져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쥐가 더 자주 생깁니다. 근육량 감소와 신경계 변화 때문이죠. 운동 중 쥐는 준비 운동 부족과도 연관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면 근육경련이 쉽게 발생해요. 밤에는 약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뇨제나 스타틴 계열 약물이 근육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운동 중 쥐는 탈수도 문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로 인해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밤과 운동 중 쥐의 원인이 다르다는 걸 알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밤에 쥐가 나면 다리를 곧게 펴고 발을 천천히 당기세요. 근육 이완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 쥐가 나면 운동을 멈추고 해당 부위를 마사지하세요. 수분 보충도 잊지 마세요. 평소 쥐가 자주 난다면 꾸준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근육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분과 전해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과 전해질 음료가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견과류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하지만 쥐가 자주 나거나 다른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밤과 운동 중 쥐의 원인을 알면 생활 습관을 바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가락을 위로 당겨보세요. 긴장된 근육이 이완됩니다. 쥐가 난 다리에 체중을 실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근육이 풀립니다.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따뜻한 수건을 사용해보세요.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보세요.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경련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세요. 쥐가 풀린 후 가벼운 걷기를 시도해보세요.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신발이 발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잘못된 신발이 경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세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는 쥐의 원인이 됩니다. 종아리와 발 근육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쥐가 자주 발생하거나 다른 증상이 있으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밤에 자다 갑자기 다리에 쥐 경험해보셨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발목이 아래로 처지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돼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자는 동안 발목을 살짝 위로 올려보세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지지력이 부족한 신발이나 하이힐은 발과 종아리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지지력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카페인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섭취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경련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2-3잔으로 줄이세요. 운동 후엔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해보세요. 냉찜질은 염증을 줄이고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근육 회복에 좋습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경련을 초래할 수 있어요. 햇빛을 쬐거나 보충제를 통해 적절히 섭취하세요. 스트레스 절대 무시 못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불러와 경련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로 관리하세요. 알코올 적당히 마셔야 해요. 과도한 섭취는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경련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근육 회복에 필수적이죠. 약물도 주의하세요. 이뇨제나 스타틴 계열 약물은 근육 경련을 부작용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 필요합니다. 추운 환경에서의 운동도 조심하세요.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근육 경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에서 주의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복되거나 동반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원인과 예방법, 놀랍죠? 작은 습관 변화로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자주 쥐가 나서 걱정되시나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해요. 반복적인 근육경련은 신경계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죠.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가 있다면 신경과 전문의를 찾으세요. 다리에 쥐가 나면서 피부색이 변하거나 부종이 생기면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혈관외과 상담이 필요해요.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대사성 질환도 근육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체중 변화가 있다면 내분비내과 진료를 고려하세요. 복용 중인 약물도 점검해보세요. 이뇨제나 고혈압 약물은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전해질 불균형도 주요 원인입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불균형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식욕 부진이나 메스꺼움이 있다면 혈액 검사를 해보세요. 근육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염이나 근위영양증이 지속적인 경련을 일으킬 수 있죠.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임신 중이라면 호르몬 변화로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련이 심하거나 이상 증상이 있다면 산부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도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반복적인 쥐와 소변량 변화, 부종이 있다면 신장내과 진료를 고려하세요. 말초신경병증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말초신경 손상이 근육경련과 감각 이상을 동반할 수 있어요. 지속된다면 신경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죠. 다리에 쥐가 나면서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있다면 즉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에 쥐가 날 때 즉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충분히 물을 마셔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견과류, 시금치, 바나나 등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근육 유연성을 길러보세요. 근육 경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밤에 자다 쥐가 난다면 수면 자세를 조정해보세요. 다리를 높이거나 이불을 가볍게 덮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중 쥐가 나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이는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쥐가 자주 난다면 전해질 보충 음료를 섭취해보세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반복되고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